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가 겪었던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결혼이란 매우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생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각자의 이유와 상황에 따라 결혼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결혼을 고민했던 그 남자는 대단한 가정에 속한 사람으로 사실상 그의 어머니였던 분은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나도 역시 넌 참 대단하다며 고단하게도 대학에 가지 않고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가능한지 걱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혼란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내가 그 영역에서 성공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이니까요. 여태껏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사회에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시작됐어요. 그에 비해 예비 남편은 박사과정을 밟는 저와 비교했을 때 학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한 줄기 그 사람은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학력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저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각자가 가진 재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비 남편을 만나면서도 당연히 우리 둘 다 서로의 모습과 재능을 보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긴장하고 계신지 몰랐어요. 나한테도 계속 전화해서 언제 올 건지 물었지요. 약속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왜 그렇게 급하시는 걸까요? 이건 내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던 그날 제게 깨닫게 했어요. 그날은 우리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예비 남편과 함께 예비 시댁에 방문한 날이었죠. 아직도 그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녁 식사 후에 사과를 깎아 보라고 했어요. 처음에 테스트라고 생각했지만 사과 깎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과를 깎는 동안 예비 시어머니는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이 평범한 집안이 아닌데 좋은 눈을 가지신 것 같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그냥 허를 찰 집만 따지더라고요. 아이고, 엄마 소연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성실하고 똑똑하고 윤리적인지요. 저는 여자인데 장가가기 전 어머니가 처음부터 무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 무시하고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 후에는 엄마가 큰형을 따라 일본으로 이사할 거라고 했어요. 가면서 엄마가 살던 집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살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것이 이유였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찾아온 집을 리모델링해서 주는 이유는 아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나의 큰 아들과 함께 일본으로 이사하려고 했던 거야? 그것이 이유였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집을 자랑하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여성은 남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라는 말이죠. 이 말을 듣다 보면 조선시대 유명한 여성인 줄 알겠어요. 현대인이라면 바로 어색할 거라 생각해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도 여자이지만 어떻게 이런 말을 맘 편히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대답하지 않고 미소 지었더니 더 화가 나서 말을 이어 나름요. 요즘에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며 협력과 공동 노력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바보 같은 소리 아닌가 싶죠.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하자는 건 아닐 테지만 그 다음에는 정말로 내 손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야, 아니야,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 혹시 당신이 결혼한 뒤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알고 있다면 나는 다 알아. 하지만 그 대답 대신 내 마음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상상조차 못할 나의 대답을 전하고 싶어. 내 마음에 자리한 그 말을 하고 싶어. 나는 확실히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대답했어. 마음속 깊이 생각해봐야 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나의 삶을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잖아. 그럼 배우자도 행복하지 않을 테고 나도 행복하지 못할 텐데.
예비 시어머니는 원하던 대답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차렸어. 순간적으로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시면서 이야기했어. 그건 현명한 대답이 아니야. 여자는 현명해야 해. 상황을 넓게 볼 줄 알아야 해. 말이야. 정말 희생해왔다고 말이야. 그건 이해해. 그렇죠. 어머님 말을 존중하고 어머니가 살아온 방식도 존중해야 해. 하지만 나에겐 나만의 삶의 방식이 있으니까. 결혼한 뒤에도 내가 계속할 생각이야. 아이고, 정말 화가 나겠지? 삶의 방식이라니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할 일을 생각해야만 해. 그래, 엄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돼. 아니, 그래요. 어머니의 이해를 바라고 뭘 하려는 건 아니에요. 여지껏 얼마나 잘 살았는지 보세요. 자는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해. 달려가야 해요. 그리고 우리 준수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벌이가 얼마나 더 좋아질지. 그냥 벽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인생 가치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억지로 나를 낮출 필요는 없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몸으로 깨달은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잘 지내기 위해 배려하는 걸 가지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라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도 예외 없이 할 말을 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할 거 있으려고요. 엄마의 존재와 역할을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닌데 그냥 자기 일 하려고요. 엄마의 조언은 소중한데 제가 결혼해도 엄마로 아내로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어머머,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저희 아버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을 받아들이지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다 잔소리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인생 선배의 말은 감사히 받아들여야 해요. 어머니, 지금 말한 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 생각이 좀 달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부터 요즘 젊은이들을 통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마음이 순수한 것 못 같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하고 싶은 일을 중요시하는 것뿐이죠. 오빠, 이 말은 서운할 수 있지만 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지요? 그럼 오해 같은 거 없이요. 어머니, 그리고 돈은 제가 더 잘 벌고 있어요.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오빠도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오히려 결혼은 오빠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저의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웃는 얼굴로 전해주었어요. 웃는 얼굴에 침을 뱉으면 안 되잖아요. 예비 시어머니, 저한테 침을 뱉었는데 그 침으로 인해 매우 흔들렸어요.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와 나란히 있는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탄압을 받았는데 예비 남편이 나섰어요. 그 말은 예비 시어머니 입장에서 제 약점을 잡아주는 말이었어요. 엄마 소연이 말이 틀린 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라는 게요. 요즘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소연이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자이야, 우리 소연이는 능력자야. 당신 아들의 말에 대해 예비 시어머니의 인상이 좀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한 것처럼 놀라워했어요. 고졸이라고 했는데 그나마 나쁘게 말하면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느꼈어요. 그녀는 나를 혐오스럽다고 이야기했다. 그녀의 말투에서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충격이었다. 하지만 나는 눈치 없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쇠로 여겼는지 의문이 들었다. 예비 시어머니가 날 비방하는 것에 대해 너무 놀랐다거나 그에 대해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녀는 자기 혼자만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왔던 것 같다. 솔직히 나는 그녀의 반응에 놀라지 않았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하면 아마 무슨 일을 친 것인지
또는 그 친구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추측들을 받기도 했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대답했다. 네, 어머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왔을 때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소개로 오빠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울리기만 한다면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내 답변에 좌절한 것 같았지만 곧 급한 약속이 생겼다며 갑자기 자리를 떠났다. 일어나려고 하더라도 예비 남편은 자신의 엄마를 잡고 급한 일이 있느냐며 물었어요. 소연이 말소리도 듣지 않았는데 엄마는 동네 이모들과의 모임 때 싸워서 얼굴을 보기 싫어한다고 했어요. 엄마는 참으면 된다고 했지만 예비 남편은 눈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도 사람들을 만나는 바쁜 일정이 있어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싫어해서 떠나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시어머니가 좀 이상해 보였어요. 결국 예비 남편과 나는 시댁을 떠나왔어요.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예비 남편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희 결혼 준비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 거니깐 잘 들어나 오빠한테 중간 역할 잘하는 거 바라지 않거든. 내가 얼마든지 어머님 나한테 하겠구는 거 다 맞받아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어머니랑 그렇게 되면 싸우기만 하지 않을까요? 저의 말에 예비 남편은 뭐라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고기를 끄덕이더니 아무 잘못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분명 예비 남편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죠. 진욱이는 생주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다 저를 쳐다보는 예비 남편에게 저는 흔들리지 않고 마저 이야기를 씁니다. 그럼 오빠가 아까 같이 어머니가 나한테 무례하게 꾸실 때 정확히 이야기해야지. 그러지 마시라고. 아니야, 나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어머니랑 부딪히고 어머니가 우리 결혼하고 나서 생활에 관여하시는 나의 결혼을 못해 그런 줄 알아. 아, 소연아,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해. 갑자기 왜 그렇게 무섭게 말하느냐?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나 오빠 겁주겠다고 하는 말 아니야? 그냥 내가 하는 말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오빠한테 하는 말이라는 거야? 한 번 더 어머니가 이러시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저는 그러면서 똑바로 행동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정말 똑바로 한 것인지 그 다음날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혹시 시간 괜찮으면 식사하면서 둘이 이야기 좀 하자고 말이에요. 그러자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단둘이서 식사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죠. 장소는 고급스러운 한정식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냉담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이럴 거면 대체 왜 만나자고. 조용한 상태에서 나를 놀라게 했다. 식사를 하며 차를 마시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컵을 놓고 화를 내며 말했다. 너는 내가 한 얘기를 어디서 들은 거냐? 어디서 여자가 결혼할 때 결혼할 남자를 어디서 구한다고? 이 사람한테 싸가지 없이 결혼하겠다고 그 말에 나는 혼란스러웠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목소리로 나에게 전화를 했던 예비 시어머니의 두 얼굴이라는 것이 정말 이런 것일까?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했던 말에 나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내 예비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싫어한다고 했대. 그게 예비 시어머니가 날 화나게 하는 이유라고 말했어. 엄마 때문에 결혼 못하면 진짜 미쳐버릴 거라고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 너가 그러면 소연이한테 사과하라고. 아니면 내가 내 엄마한테 가서 처리할 테니까 그 말에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 생각으로 결혼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 시점부터 나는 이 결혼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생각에 대해 관심 없이 계속 말했다.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할 때 너가 얼마나 놀랐을지 알아? 우리 집에선 대학 졸업만 했을 때도 며느리가 아니라고 소리치지 고등학교만 나왔다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한 모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군요. 고졸인데 박사 공부를 하는 저희 자식과 맞는 걸까요? 부모 없이는 자식이라는 게 있지만 나의 자식이 당신과 결혼을 안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역시 예비 시어머니는 제 학력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학력을 조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 가정 환경도 깎아내려 하시더군요.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어쩌다 내 같은 여자를 만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소연이야, 당신 부모님이 대체 왜 당신을 대학에 보내지 않았냐며 그러면서 조롱하더군요. 그런 말을 듣고 나면 누가 참을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는 분노가 치솟고 손은 떨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속상해서 그냥 말이에요.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무례한 발언을 하더군요. 저라면 참을 수 있을까요? 그런 시어머니한테 받은 말과 똑같이 그녀에게 내뱉고 쾅하고 내려놨어요. 분노로 인해 차가 넘쳐 흘러나오는 거 같이 세게 말이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날 쳐다보는 표정을 보니 조금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녀에게 했더니 그녀의 눈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 보였어요. 내 학력이 높다고 해서 내 인격이 낮은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않고 판단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이죠. 아주 자신있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녀의 반응은 조금 당황한 것 같았어요. 나의 당당한 반응이 더 역영한 것 같더군요. 그렇게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이 좋지 못한다고 대뜸 내 앞으로 어떤 종이를 내밀었어요. 이것을 모두 준비해서 가져와라. 하나라도 빠지면 내가 곧 버려질 것을 알아야 해. 팔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부모에게도 잘못이지. 자식 새끼가 공부를 못하고 고등학교를 밖에 시킨 부모가 잘못이지. 돈으로라도 해결해야지.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자식 새끼. 우리 부모님이 잘못한 게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너무 궁금하네요.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너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도 모르겠어? 너 이렇게 구는 거 말이야? 이게 잘못된 게 아니겠네. 나는 너한테 보이거나 알 수 있겠냐? 이런 건 핑계고 그냥 대학에 가는 게 안 된 거야? 여러분도 듣고 있는데 그 말이 뭐지? 방구인 거지? 어이없겠지? 나는 예비 시어머니가 한 말이 너무 상스럽고 더럽다고 생각했어. 그 자리에서 내 귀를 닫고 싶었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물티슈로 귀를 닫고 있었어. 그리고 예비 어머니가 당연히 나에게 물었어. 너 뭘 하고 있니? 나는 그냥 기다리라는 듯이 대답했어. 어머니, 사실 영화를 보셨죠? 거기서 영조가 그랬죠? 자기는 나쁜 말을 듣거나 더럽다고 생각하면 귀를 닫는다고. 오늘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 제 아들이랑 결혼 안 할 거예요. 오늘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내가 결혼하려던 남자가 얼마나 평범하고 수준이 낮은 집인지 깨달았거든. 30억을 차려야 한다니 믿을 수가 없어. 이러한 예단 목록을 제게 내미고 있어? 세억 원이 필요한 결혼식 준비비를 들으며 정말 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을까 놀라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분명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내 삶을 헛되게 할 수 없는 마치 칼이 목에 꽂힌 듯 한 결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결혼을 안 하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분명히 3억을 주면 결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더군요. 그 말에 확신 없는 그녀는 화들짝 놀랐고 자신이 3억을 주면 충분히 결혼을 감행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싸움을 하자는 건가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툼은 상대가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나는 미친 사람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수준이 낮은 사람과 다투다 보면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예비 시어머니에게 3억을 세무미래도 생각하라고 말하며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예비 남편을 불러오는 것이 정상인데 그 아이는 부부 어쩌고 하며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이 결혼은 없다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인간들은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어머니에게 소리를 쳤어요. 엄마, 왜 그러냐고? 소연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러냐고? 아, 내가 이야기했잖아.
소연이는 자기 사업도 하고 나보다 더 돈을 잘 번다고 말했었어.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이를 믿을 수 없다며 소리쳤어요. 내 아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있냐고 밖에서는 소란이 났고 직원들이 엉뚱맞게 서 있었어요. 그 상황이 참 당황스러웠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창피한 것이 없는 듯이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증거를 가져와라. 너를 믿을 수가 없어. 어쩌다 중 3 이상으로 나온 애가 어디서 돈을 벌어? 동대문에서 옷 사다 팔 거야. 애 자꾸 엄마를 바라볼 때마다 왜 그러는지 알 방법이 없었어. 이 멍청한 놈아, 이럴 때 물어보지. 예비 시어머니는 대학 졸업장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일한 만큼의 값을 받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발언을 할 때마다 그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느껴졌어요. 극한의 부부 피칭 사례를 소재로 한 이야기를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돈이 더 필요하지 않으니 너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애들의 아빠의 보험금으로 너에게 투자할게. 가족이 좋다는 건 뭐겠어. 전에 서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치고 털고 예단 삼촌으로 결혼을 진행하자. 그 모습을 보니 와 솔직히 말해서 사업은 그 여자가 했어야 했구나 싶었어요. 어쩌면 자기 이익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것인지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고 뭣도 없는 철저한 돈에 의해 움직이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름까지 돋았죠. 예비 시어머니가 말했던 그 보험금, 그건 예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예비 시어머니의 발언이 더욱 끔찍하고 소름을 유발했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으로부터 정을 잃게 되었어요. 그때 예비 남편은 자신의 엄마 앞에서 좋다고 끄덕여 했어요. 결국 소연아, 엄마가 자기한테 미안해서 그런 거니까 아빠의 보험금을 회사에 투자받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라고 말했어요. 이런 건 진지한 말이야. 당연하지. 우리 엄마 한마디로 두 말 안 하는 건데? 소연이야, 너도 사업이 더 커지면 좋을 텐데, 미친 인간이야. 콩심은 콩 나고 팥심은 팥이 나니까? 예비 시어머니에게 딱 맞는 아들이 나왔네. 그 사람의 행동이 너무 혐오스러워서 나는 물잔을 바로 들었어요. 물을 끼얹었어요. 그리고 말을 했죠. 당신이 여기서 가장 안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예비 시어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예비 남편이라는 사람은 이게 뭐 하는 건지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그 사람이 질렀던 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뭐 하는 짓이긴 뭐 하는 짓이야.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손절하는 짓이지. 하다가 박사 가정을 밟으면 뭐해, 정작 인간이 덜 되었는데 뭐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가져다가 나한테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 그런 돈 필요 없어요. 아까 내가 한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그런 거니까? 아이, 그런 거면 기분 풀어. 너도 사업하는 사람이라며 그러면 어떤 게 회사에 이득이 될지 생각해야지. 정도는 생각해야지. 저한테 이득 가는 건 그리고 우리 회사에 이득 가는 건 제가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투자해서 수익을 추구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니죠. 저한테 그런 말을 말씀하신 분이 그 존경하는 남편분 보험금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가 말을 실수한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또 하며 변한다고 이미 한 말이 없던 말이 되는 건가요? 제가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죠. 예비 남편은 자기 엄마 앞에서 자기 엄마가 저를 설득하기 바라고만 있었고 저는 결혼 안 합니다. 나이 결혼 안 할 거예요. 오빠 부른 거예요. 나, 오빠, 엄마 앞에서 지금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들러붙지 마세요. 제가 스토킹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잘 다뤄주세요. 그 자리를 떠나면서도 마음이 쿵했어요. 결혼이 무슨 장사인가 하는데 3억 원이라고 했다가 3천 원이라고 했다가 웃길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인가요? 파혼하자고 말하고 나서도 예비 남편으로 있었던 그 사람이 3개월 이상 매달렸어요. 한 번은 너 없이 이 세상 살 이유가 없어 알아들어.
너 없이면 살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흥분해서 자기 목숨을 인질로 잡으려고 했고 저를 협박했어요. 그 사람에게 진정을 하라고 하고 그 위치를 알아보고 찾아갔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퇴근 시간을 노려서 피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성가시게 말렸고 그에게 멈추라고 했어요. 그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이런 짓을 하면 나중에 얼굴을 잃게 될 텐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했어요. 그 자식을 보면서 왜 여기 왔을까 싶었고 그냥 너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하루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나는 내가 이럴수록 더 내가 싫거든. 미안. 내가 거기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난 안 될 것 같아. 그냥 내가 나쁜 년 할게.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해 마대로 해보라니까. 뭐라고. 너 나한테 이러는 거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너 나중에 다 잘못되고 나서 땅 치고 후회하면 어떡해. 하려고 그래. 땅 치고 후회하는 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고. 뭐 해 내 마음대로 하라니까. 오히려 제가 저렇게 이야기하자 그 인간 다리를 움찔거리며 당황하더라. 그리고 거기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도 그 인간이 그냥 쇼를 하는 거라는 걸 알았는지 서서히 사라졌고요.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거냐고 쓴소리하면서 사라지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고 나서 저도 그 자리를 떴어요. 아주 가지가지을 한다.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정신 차려내.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이 넘었어. 이 찌질아 인간아. 저 말을 남기고서 말이에요. 물론 그 뒤로 인간은 쉽게 하지 않고 제게 몇 번이나 매달려 왔어요. 그러더니만 결혼한다면 정확히 6개월 뒤에 저한테 청첩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너 아니면 안 되겠다. 나는 너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다고 하던 인간이 저랑 헤어지고 나서 자기가 아무리 매달려도 가망이 없어 보이자 바로 선을 본 것이었지. 아니 대체 그 인간 무슨 배짱으로 그런 거야. 뭐 너한테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래. 아니면 기이라 두둑하게 해달라니. 글쎄다. 뭐가 됐든 초대를 했으니까 가보기는 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말인데 너 주변에 화 잘하는지 알아. 그 자식을 보면서 왜 여기 왔을까 싶었고 그냥 너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하루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여러 명에게 보내고 싶었는데 말이야. 나의 친구들도 나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결혼 초대장의 실체를 알게 되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결혼식에 참석할 거야 묻는 친구들도 있었죠. 좋게 볼품이 없는 반면 자신이 결혼을 한다는 사람이 결혼 초대장을 보내오는 사람이면 그것은 위대한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를 받았으면 가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결혼식에 화도 거할 줄 알고 직접 찾아갔어요. 아주 순백한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와, 결혼 축하해요. 나는 그 애가 결혼을 못한다고 평생 엄마의 말만 듣고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속아서 결혼을 하는 건가요? 하니까 너 어디를 왜 왔어? 당장 나가 하더라고 해요. 왜 나가야 해요? 그 애가 날 결혼식장에 오라고 초대장도 보내고 귀금속도 줬잖아요. 44,400원 완벽히 떨어지는데? 아이고, 이 바보야. 너 당장 나가. 내가 보낸 건 말이야. 저 거지 같은 것, 그것도 당장 끄당해. 너, 남의 결혼식장에서 와서 행장을 보는 거야. 이 결혼식장에서 나를 발견한 이전의 예비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경로와 분노를 떨고 있었어요. 그 화풍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를 떨었다고 해요. 그러더라도 나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초대장을 받아왔고 방안도 추워졌는데 왜 나가야 하죠? 그래요. 나를 보며 이전 예비 시어머니는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말이에요. 이번 며느리는 예단이 3억 원이었다네. 내 많이 힘들었겠죠. 30억 받아서 이렇게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림을 그리라고 요청했는데 정말 잘 그려주셨다니까요. 전 이런 문구가 적힌 그림을 10개씩 보냈어요. 결혼식장에 충분히 전시될 만큼 말이에요. 한 장의 그림마다 예비 어머니였던 그 여자가 제게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고졸인 너희 부모 여자는 집안일만 한다고 말이에요.
저쪽에는 이게 지금 어떤 일인지 궁금해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이런 그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건가요? 결혼식장으로 들어섰으니 상대편은 찝찝한 마음을 갖지 않을 리가 없었겠죠. 제게 결혼할 예정이던 여성이신 분의 어머니로 나타나셨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그분에게 인사를 했어요. 아, 어서 오세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그때 만나서 정말 기뻤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분에게여서 너구나. 그리고 이렇게 결혼식장에 오시는데요. 혹시 도착하시려는 운동인가요? 아, 그렇군요. 전에 우리 딸 지혜 어디 있어라고 요청했다거든요. 이전 예비 시어머니는 나를 뚫고 들어와서 제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막지 마시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다가 막힌 그 여자를 미끄럽게 밀고 신부의 엄마에게 다시 소개를 했어요. 아주 흥분되어서요. 얘기 못 들었을 거다.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그 얘기는 안 한 것이죠. 필요하신 게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쪽 신랑이에요. 이 사람과 6개월 전쯤 만난 여자예요. 제게 예단으로 3억 원이나 한다는데 파원해 달라고 해서 파원했어요. 그리고 초대를 받아서 정식으로 왔어요. 뭐라고요? 파원했던 사이라고? 아니, 이건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었잖아요. 아니라 이상해요. 분명히 그쪽 업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니, 이전에 뭐가 중요해요? 우리 애가 혼인신고를 한 건 아니고 마을 파워인 거지? 얘네들 뭐 혼수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런 변명이 통할 리가 있겠어요. 신부 엄마는 이전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싹둑 잘라내고 저를 데리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혹시 가능하다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사돈, 잠시만요. 이거는 아닐 거야? 뭐가 아니에요? 지금 그건 제가 할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런 말은 이쪽 어머님께서 하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최대한 있었던 일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테니까요. 그러라고요. 저 청첩장 준 거 아닌가요? 본인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를 초대한다는 이유가 있겠죠? 사람 엿먹. 이러다가 되려 본인들이 엿먹게 생겼네요. 얘야, 너. 내가 청첩장 보내면 내가 못 올 줄 알았니? 신부 엄마는 따라 들어오려는 전 남자친구와 그 인간 엄마를 못 들어오게 하고서 저를 데리고 신부 대기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문 밖에서 전 남자친구가 제 이름을 불렀다가 자기 결혼할 여자 이름을 잊어버렸나 보다. 호소하는 소리가 났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신부 어머니는 침착에 나에게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며 정말 파혼을 하게 된 것이 맞냐고 물었다. 파혼은 나 자신이 하자고 한 것이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왜 나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건지 궁금했다. 나를 위해 보낸 것도 무언이었고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같은 여자로서 솔직히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 상황이 무엇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신부 어머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고 거의 계곡품을 물겠다도 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렸다. 같은 여자끼리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느꼈다. 나는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고졸이었고 예비 시어머니가 나를 무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인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단한 아들을 자랑했다. 결혼을 허락하려면 많은 돈을 챙겨와야 한다고 했다. 그때는 나 알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도 내가 명품 브랜드를 갖고 있을 때 태도가 바뀌었다. 그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보험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결혼하라고 말했다. 그 속에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고 그 사람 또한 같은 인간이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질문이 마구 떠돌았다. 저뿐만 아니라 보험금도 주겠다고 약속했던 거였어요. 아이고, 그냥 그런 줄 알아요.
나는 사람들이 결혼하면 입을 다물고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는 자고 남자를 따르고만 있어야 한다고 그냥 그랬어요. 그때 마마보이 같은 사람은 자신의 엄마에게 불평불만을 품고만 있었어요. 진짜로 모든 것을 말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에요. 그러던 중 듣고 있던 그 신부의 엄마가 감사하다며 소란스러우니 이만 가자고 했어요. 신부는 이미 녹취가 나와 있었고 나는 그래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나왔어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유유히 그 식장을 떠나게 되었어요. 식장을 떠나는데 파온이 지금 어떻게? 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굳이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 인간이 식장에서 파혼 당했다고 하더랬어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내게도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테지요. 그날 식장에서 파혼했고 모든 하객에게 돌려준 돈을 가져가고 갔대요. 사람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그 인간과 결혼하고 사돈이 되는 것이 여자 쪽에 너무 아깝다고 하더랬어요. 결국은 돈만 쪼자 살았던 그 사람이었으니. 어머니였던 그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아들 인생까지 망친 거고 그 인간 역시 자기 생각 없이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기만 했으니 자기 인생 망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으셨나요? 제가 그 인간한테 너무했다는 생각을 하셨으나